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일산역 복합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포함한 대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일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하고 나섰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중국 투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복잡 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 합작기업 4곳 모두 미 정부의 지분 제한 기준인 25% 이하로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산이 반려동물 공생도시로 조성됩니다. 일산시는 북부권에 반려동물 놀이터, 글램핑장 등 다양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비와 내장형 동물 등록 수술비 등 각종 지원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은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국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광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익산역 복합개발에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지부에서 반대가 좀 심했던 걸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근거들이 많이 생기니까. 대광법 핵심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시켜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산역 복합개발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이에 일산시는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일산역 광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구축에 최대 2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일산역 복합개발 전체 사업비의 5%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은 중복 지원도 가능해 현실화된다면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공공에 딸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민간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들 방안은 선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일산역 광장 및 선상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또 통합교통체계법을 통해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민간 투자 이해임 방안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철도공사라든가 관련 기관하고의 협의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2,500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지연되고 대광법까지 박힌 일산역 복합개발. 일산시가 국비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산과 익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산 선거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익산이 1억 9,100여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도내 평균 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 5,500여만 원으로 제21대 2억 530만 원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군산수협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북도 귀여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군산수협은 정부가 예선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센터는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업무는 도어촌 특화 지원센터가 맡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도내에 귀여한 어업인이 매년 110여 명씩 5년 동안 600여 명에 달합니다. 군산시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내년 초 나올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의회 청사 건립 필요성과 대상 부지 건축 규모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빠르면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의회 기능이 확대되면서 독립성 강화와 업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시민들 설득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출범식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출범식 전날인 다음 달 17일에는 익산과 군산 등 14개 시군에서 전야제가 시행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합작기업은 현재 4곳으로 투자금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국 기업의 지분이 50% 가까이 되면서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한국과 중국 합작기업 4곳이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GM사는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손잡고 중국 화요코발트는 LG화학과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롱바이사는 한국 법인인 롱바이코리아, 중국 타니신 에너지는 A1 신소재라는 한국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줄줄이 착공 계획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A1 신소재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착공을 미룬 데는 미국발 중대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이 50%가량. 중국 기업이 앞다퉈 새만금에 투자한 것은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지금 25% 이상만 되면 중국 해외 우려 집단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바꿀 가능성이 엄청 크죠. 기업들은 난리죠. 여러 작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 규제책으로 중국 업체의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 다만 전북도는 지분 조정으로 착공은 늦어질 수 있지만 사업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데도 각 기업들한테는 투자의 차질은 없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했던 MOU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이런 건 없고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고요.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던 중국 기업. 미국 정부 규제로 2차 전지 투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7일 개정면 어울림문화센터를 착공합니다. 어울림문화센터는 연면적 1141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면사무소, 모성보호실, 북카페,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내 중학교 1학년이 내년에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생은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진행돼 정확한 학습 수준을 진단한 후 수준에 맞춘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익산시의회가 결원이 발생한 정책지원관 2명을 보충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거주지를 익산으로 제안해 응시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9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정책지원관은 2년 의무 채용에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임기제 공무원 7급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익산과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삭감의 문제점을 분석해 부당함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군산 신영대 의원은 정부 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이 반려동물 도시로 육성됩니다. 익산시는 북부권의 반려동물 놀이터, 글램핑장 등 다양한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비와 내장형 동물 등록 수술비 등 각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도내 반려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의 반려동물 등록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18년 2만 6천여 마리에서 2022년 8만 3천여 마리로 4년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과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송 무지개매화 마을의 반려동물 놀이터. 지난 2021년 9월 개장 이후 매년 7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 전용 놀이시설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글램핑장도 내년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가족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는 반려견 쉼터, 이제 앞으로는 야영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차후로 이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산책길도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도는 지난 2022년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용안 생태습지공원을 눈치 보지 마시게 길로 선정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병원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등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비는 25만 원 이용 시 마리당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비 2만 원을 지원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유기를 방지합니다. 앞으로도 시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익산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위기 대응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 지역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지역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44개 가금류 농장은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도내 AI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주말 노부부가 살던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편이 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9분쯤 익산 춘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87살 A씨가 숨졌고 83살 아내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주민 B씨도 이웃의 대피를 돕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29분쯤 익산 부송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 45명은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고 몸을 피하지 못한 10명은 소방당국이 구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2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26만 4천 명으로 같은 기간 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5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기도는 12만여 명 줄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m 이내로 적용된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30m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내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담배를 빌리려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와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정읍시 수성동 노상에서 40대 A씨는 담배를 빌려달라며 B씨 등 3명에게 접근했다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소화기와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내 수험생을 위한 대입 정시 상담이 이뤄집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대입 정시 대면 상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가능하며 화상 상담도 병행됩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대입 정시 상담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문화공영주차장이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3년여 동안 무료로 운영된 중앙동 문화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내 불법 행위 등 주차장 민원이 발생돼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도내 농산어촌 마을이 10년 동안 2.7%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농산어촌 마을 수는 5,245개로 10년 전보다 137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전국 농산어촌 마을 수는 37,563개로 10년 동안 1,065개, 2.9% 늘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해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광대병원과 원누리후원회는 지난 2일 7번째 감사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원광대병원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2천여만 원으로 김장김치 3,400kg을 담갔습니다. 2,000kg은 익산시청을 통해서 나머지 1,400kg은 사회복지기관 6곳을 통해 익산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도서관이 소원을 말해봐 새해 소원과 새로운 다짐이라는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또한 내년 소망들을 엽서에 작성해 나무에 거는 소원 나무 행사를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금광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14상자를 기부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정성을 담은 김치는 사막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북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북은 영하 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다소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